사장님은 여기 베트남에서 하는 결혼식을 약혼식을 한다고 생각하라고 하잖아요. 네. 그 이유가 뭔가요? 근데 요즘은 전체적인 이 결혼하는 추세가 첫 번째 왔을 때는 약혼식, 나중에 두 번째 와서 신부 집에서 이제 하던 게 전통 결혼식, 이렇게 많이 추세가 바뀌었어요. 그게 이제 의미가 뭐냐면은 하도 사람들이 속성 결혼, 속성 결혼 그러니까 그 의미에서 좀 탈피하려고 이제 이렇게 많이 그렇게 하는데, 저는 그런 의미보다도 뭐냐면은, 자, 신부는 반드시 결혼식이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신랑은 왜 약혼식이라고 생각하냐면은, 자, 사실상 이 짧은 기간에 와서 신부를 점검을 하고 약혼식을 올려요. 만약에 약혼식이 아닌 결혼식으로 올리게 되면은,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, 신랑분이 이 와이퍼가 뭐가 안 좋은 점이 발견되고 문제가 돼도 결혼을 했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가지잖아요. 근데 약혼은 파혼이잖아요. 결혼은 파혼이 아니고 이혼이라는 관념으로 가잖아요. 어? 그래서 신랑분이 신부를 점검하는 그 기간이 더 좀 앞으로 연장된다, 이런 의미로 약혼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왜? 이제 한 여성을 소개를 받았고, 여성과 나하고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고, 그러면 그때부터 신부를 확인해 나가고, 나하고 같이 지내면서도 잘하는 신부인지, 이 신부가 한국 가서 잘 살 수 있는 신부인지 신랑 스스로도 체크하고 확인하고, 그 다음에 저희도 그 신부를 계속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죠. 아, 옆에서 봤을 때도 이 신부가 참 잘하겠다, 잘한다, 그 다음에 신랑분이 돌아가서 기숙사 생활에서도 이 신부가 참 잘하더라, 그렇게 돼야 되는데, 만약에 그게 아닐 때는 어차피 파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. 한국 가서 아닌 신부를 한국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. 만약에 한국 가서 또 불미스러운 사태가 생겨봐요. 신랑은 어차피 또다시 결혼 못 하잖아요.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신랑분 스스로가 마음을, 결혼을 했다기보다도 약혼을 했었고, 그 다음에 약혼을 한 내 약혼자한테 좀 더 마음적으로 더 잘해줄 길을 찾아라, 서로가 잘해야 되는 거죠. 결혼을 했으면 내 와이프 이래 되잖아요, 내 여자. 근데 약혼을 했다 소리는 뭐냐, 약혼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 여성한테 더 결혼까지 골인을 하기 위해서 더 마음을 쓰고 신경을 써주고 하면은 여성한테 마음을 얻으라는 그런 의미죠. 두 가지 차원이에요. 신부를 점검해서 아니면은 파혼을 할 수 있다는 거고, 그 다음에 신부한테 더 좋은 마음으로 앞으로 결혼까지 꼬링할 수 있도록 더 잘해주고 마음을 더 써라, 이런 의미로서, 이 두 가지 의미로서 저는 신랑분들한테 결혼했다는 마음보다도 이제 한 여성을 소개받았고 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을 했고, 그래서 약혼식을 했고,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결혼식을 내가 올릴 거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, 그러면은 상대방한테 더 잘하잖아요. 그런 의미로서 저는 이제 결혼식을 했다기보다도 약혼식을 했다는 의미로. 이렇게 파혼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순진한 신랑 입장에서는 첫날 밤도 보냈고 뭐다 결혼식도 했고 했는데 파혼을 한다는 게 그런 도의적인 관점에서는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, 신부한테. 자, 파혼까지 간다 소리는요, 뭐냐면은 신부가, 이거는 완전히 문제성이 될 때예요. 자, 신부가 어떤 경우에 몰라서 이렇게 하는 행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런 거는 한번 주의 주고 가르치고 하면은 다 돼요. 몰라서 한 경우는,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신부들 교육을 시킨데 몰라서 한 거는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, 이렇게 해야 된다 하니까 아, 예, 알겠습니다 하고 바뀌어요. 근데 알면서도 하는 애들이 있어요. 그거는 뭐냐면 생활 습관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. 자, 윗사람한테 대든다든지, 이제 결혼했으니까 남편 말만 들으면 되고 남편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, 이런 관념을 가지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결혼했어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어디 놀러 가고 막 이렇게 좀 그런 경향이 왔을 때죠. 그거는 한 번 주의는 주되 두 번, 세 번 반복되면은 차후에도 못 고친다 이거예요. 우리가 나쁜 소리로 하면은 한국 가서 분명히 깨질 가능성이 높은 신부, 도망갈 수 있는 신부,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은 그 가능성이 있을 때는 가기 전에 이미
싹을 잘라야 돼.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. 그래서 한 번, 두 번 계속 확인을 거치는 거죠. 뭐 한 번 실수했다고 파혼하는 그건 말 아니에요. 응? 한 번 실수는 얼마든지 사람이 할 수 있어요. 근데 한 번 실수했을 때는 자, 너 이렇게 하면 아니라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는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우리 그런 신부들이 있었어요. 몰라서 하니까 옆에서 가르쳐 주니까 더 잘하더라고. 더 잘하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. 근데 알면서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또 하고 나중에 또 하지 말라 하니까 달라들어요. 남편도 아닌데 사장님 와이프가 왜요? 하면서 달라드는 거예요.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남편도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그 신부를 옛날에 자르기 전에 남편한테 물어봤어요. 남편도 벌써 느껴버린 거예요, 그걸. 그런 신부들은 몇 번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차후에도 암만 가르쳐도 안 돼요, 그거는. 그러니까 금전적인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과감하게 파혼을 해야 된다. 그렇죠. 왜냐면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 중에 결혼을 딴 회사에서 했는데 개인 소개를 했는데 이런 신부가 이런 점이 있어요. 저는 그분들한테 합니다.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여자하고는 계속 할 수가 없다. 본인이 정리를 하십시오라고 합니다. 정리를 하고 더 좋은 사람을 찾으십시오. 그걸 가지고 본인이 머리 싸매고 고민할 정도 같으면은 분명히 정확하게 어떤 이유에서 대충은 듣지만은 정확한 이유는 100%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. 두 사람 당사자를 안 만나봤으니까. 그런데 어떤 이유로 신부 때문에 본인이 고민을 하고 이 여자하고 지금 잘 될지 못 될지 고민을 한다 소리는 일찌감치 정리를 하는 게 낫다 이거죠. 그래서 일단 처음 와서 결혼식은 그냥 약혼식 하고 그 다음에 몇 달 동안 신부하고 매일 영상통화 해가면서 그 다음에 이 신부도 장기적으로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. 그럼 두 번째 왔을 때 처갓집에 가서 전통 결혼식도 하고 이러고 나면 이제 결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. 그때는 정식적인 서류에도 결혼 증명서를 받잖아요. 그때 결혼식 했고 그 전에는 약혼식을 했고 약혼자로서 더 그 신부한테 나라는 사람을 마음을 얻으라는 거예요.